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대학 합격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추가 모집.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에 이제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분주하겠죠. 여기저기 대학에서 이제 합격자 통보가 오게 될 거고 그러면 등록하고 또 취소하고 등록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겠죠. 자, 추가 모집에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올해 입시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번 시간이 아마 추가 모집에 대한 영상이 마지막일 거고요. 또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모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현재 이제 몇 개 대학에서 벌써 원서 접수 마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4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아직 남아있는 26일, 27일, 28일, 29일자에 대한 원서 지원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2024학년도 예상과 다르게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17,561명이었다가 올해 13,246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4,300명 정도 줄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인원이 줄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전형이 되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전년도에 8,029명에서 올해 5,211명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2,800명 정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말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 왜 이렇게 추가 모집의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있을 수 있으나 첫 번째는 불수능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나다군의 원서 지원에서 중복 합격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 동시에 합격했었을 때 등록을 포기하고 상위대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마지막 차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중복 합격이 많지 않다 보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붙거나 또는 3개 중에서 2개 정도 붙는 중 전년도에 비해서 중복 합격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 합격에 나오는 학생의 숫자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찌됐든 모집 인원이 많이 감소한 현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원서 접수 마감 일정들을 보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다 다르다는 점.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대학들은 22일부터 29일 사이에 단 한 번의 원서 접수 마감이 진행이 되지만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미달 대학 같은 경우는 1차나 2차, 3차에 걸쳐서 미충원을 충원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좀 낮다. 성적이 낮지만 나는 대학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추가 모집이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내신 성적이 아니라 수능으로 가게 될 거고 수능 성적이 7등급이나 8등급 설령 9등급을 맞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추가 모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까지 이제 진행이 된 날짜가 오늘이 이제 26일자이기 때문에 26일 오늘 원서 접수를 마감한 학교가 보니까 가천대학교가 원서 접수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진대학교, 상명대학교, 그 다음에 신한대학교, 용인대, 인하대학교도 원서 접수 마감을 했고 충북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성대, 한양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동독여대, 서경대, 숭실대, 차이과대학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원서 접수 마감을 하고 나면 당일이나 그 다음 정도의 합격자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휴대폰을 들고 합격자 통보를 간절하게 기다리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이 지나고 나면 27, 28, 29일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합격 통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27일부터 원서를 쓸 게 좀 더 낮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렸어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은 뒤쪽으로 가면서 경쟁률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앞쪽에서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이 만약에 첫 번째는 불합격하게 되었다면 설령 또 합격했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뒤쪽에 27, 8, 9일 쪽에 경쟁률이 높다. 요 점 좀 참고하셔서 만약에 점수의 경쟁력이 높지 않으신 학생들은 27일, 8일 경우에 꼭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학과도 좀 낮은 과로 원서를 써서 합격을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3, 24, 25일에서 합격 대학이 있으신 분들은 그 뒤쪽 대학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대학의 원서를 쓰시면서 하나씩 갈아타기 과정들을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7일에는 국민대학교, 삼육대학교, 충남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 덕성여대가 있기 때문에 27일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28일에서는 카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있고 서울여대나 한림대학교, 한국외대, 글로벌, 그리고 또 세종대학교가 있는데 세종대학교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올해 특히 이제 세종대학교가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합 선발을 하다 보니까 추가 모집에서 인원이 역대 최고의 인원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세종대 28일 원서 접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29일에 경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가 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자, 올해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추가 모집의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특히 주목할 점들은 의학계열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5명인데 이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는 기획윤등 전형이고 인하대학교는 농어촌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의대 선발 인원은 3명이죠. 경상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3명을 선발하고 있고 치대는 경북대학교 치대에서 2명, 조선대학교에서 1명이고요. 한의대학교는 상지대학교 1명, 우석대학교 2명,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경상대 1명, 정난대 1명, 제주대 1명, 3명이고 약대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경상대 1명, 우석대 2명, 제주대학교 1명 이렇게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이 줄은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불수능에 따라서 중복 합격자의 비율이 많이 줄었다. 그게 추가 모집의 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국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2023, 2022, 2021년도 거까지 추가 모집 인원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추가 모집이 나왔고요. 최초 선발 인원은 15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죠. 25명에서 11명으로 줄고 최종 인원은 12명이기 때문에 1명이 늘었고요. 동덕여대는 전년도와 동일한 7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명지대학교는 25명에서 26명. 보시는 것처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학과 변동이 발생이 된다는 거.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인원이 늘거나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새로운 학과가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원서를 쓸 때 해당 날짜의 학교만 원서를 써야 되겠죠. 24일 날짜에는 24일 날짜를, 25일에는 25일을, 26일에는 26일 것만 쓰는 거고요. 27일은 27일 것만, 28일, 28일 것만 이렇게 해당 날짜의 것만 하나만 써야지 내일이 27일인데 내일 가서 27, 28, 29일을 한꺼번에 원서를 쓰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추가 모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서경대학교도 13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요. 시립대학교는 3명에서 4명, 성신여대는 12명에서 19명,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도 18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중앙대학교는 30명에서 32명으로 늘었고 한성대학교가 인원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23명에서 35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의 인원이 전년도에서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년도와 거의 동일한 대학들이 대부분 다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을 보게 되면 인원 변동이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대학별 경쟁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 2023, 2024년도인데 당연히 상위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하위권으로 가면 대학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모집 인원도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하지만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대학의 선택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한양대학교는 17명 모집에 176.59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전년도가 152.3대 1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 2022학년도는 무려
527대 1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되어졌고 전년도보다 사실은 큰 차이는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가 모집의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고 보면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전만큼이 있다면 경쟁률이 너무나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 모집의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고 또 여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도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경쟁률은 전년도와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는 전년도에 200대 1이었고 올해는 188.94의 경쟁률이고요. 서울시립대는 작년도는 262, 올해는 349인데 아마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는 202대 1의 경쟁률이고 동국대학교는 215.50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39명이었는데 12명으로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 볼 수 있고요. 숭실대학교는 전년도에는 86대 1에서 올해는 125대 1, 성신여대는 73.7에서 76대 1로 경쟁률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동덕여대가 81.57, 한성대학교는 44.63이고 명지대학교는 전년도에는 88대 1에서 94.04로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인하대학교는 67.16, 항공대학교는 131대 1. 모집 인원이 그만큼 줄은 만큼 경쟁률이 주로 높은 지점은 어디냐면 높은 지점은 상위권 대학.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모집단에 의해서 자연계보다 문과 선발인이 많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는 19명 모집의 경쟁률이 101.16의 경쟁률이고요. 단국대학교 죽전은 61.19, 작년도의 경쟁률이 78.8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이 하락했고 고려대학교 세종은 39명 모집의 경쟁률이 40.33이고 전북대학교는 34명 모집의 경쟁률이 38.8이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전년도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정시보다 한 10배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정시는 가군에 한 번밖에 못 쓰지만 추가 모집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평균적으로 아마 10번에서 15번, 많이 쓰시는 부분 25개나 30개까지 원서를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 10배 정도 경쟁률을 생각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세종이 40.33이라고 하면 약 4대 1이나 5대 1 정도의 실질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추가 모집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점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정시에서 어느 정도 합격권의 점수대가 있다면 추가 모집에서 입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 경우들은 정시에서도 경쟁률이 크지 않은 경우는 추가 모집으로 가도 경쟁률이 크지 않은 경우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낮다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성적의 점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처음에 이제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추가 모집의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줄어든 모집 인원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2022학년도만큼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 고려대, 세종,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그 다음에 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성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등을 보면 사실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27일, 28일, 29일에 추가 모집 원서 지원 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앞에서 24일이나 25일이나 26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한 학교들도 어차피 그때 붙었던 학생들이 일단 27일이나 28일에 대학들이 만약에 합격한다면 그 대학들을 등록 포기하시고 27일, 8일에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23, 4, 5, 6일 사이에 예비번호를 받았다고 한다면 추가 합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모집은 또 이동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가 합격 가능성도 꽤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비번호를 현재 5번을 받았다, 7번을 받았다, 10번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수시를 거쳐서 정시를 거치고 또 정시에서 추가 합격을 또 추가 합격에서 추가 모집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신입하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월 초에 꼭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신입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저희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하이프리뷰학원에서는 3월 4일 날 나만의 성공재수 재수종합반을 또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